외국인 여성이 중국인 관광객에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해안가에서 평온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중국인들이 다가와서 막무가내로 그녀의 몸에 손을 대며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홍콩에서 일어난 일이고 중국 본토 출신의 관광객이 홍콩을 찾았다가 해변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외국인에게 몹쓸 짓을 하고 만 것인데요. 대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길래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서양인이라는 이유로 중국인들의 놀잇감이 되거나 의사에 반해서 몸에 손 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요. 독일 출신의 평범한 주부가 자녀를 데리고 중국에 갔을 때,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 경험했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결코 같은 문화권이 아니라며 혹시라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독일인 루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쁜 딸까지 있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남편과는 10년간의 동거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이미 3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왜 결혼을 하게 되었냐 하면 남편의 직장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근무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중국으로 파견직 자리가 나오게 되었고 남편의 높은 승진과 직장 내 입지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해외 근무 경험이 필수적인 시대인 만큼 남편은 중국으로의 파견 근무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족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결혼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수였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통해서 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 사라가 아직 어린 나이기는 하지만 남편의 파견기간 4년 동안 나름대로 기초적인 중국어도 배우고 중국인들과 친숙하게 지내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워놓으면 나중에 살아도 글로벌 인재가 필요한 요즘 시대에 쓰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남편이 중국으로 파견 가는 결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으며 기쁜 마음으로 중국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출근 후부터 꽤나 높은 직급에서 근무하며 만족스러운 회사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지만 저는 반대의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뉴스나 기사들을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중국의 시민의식은 과거보다 많이 성장했고 그들은 점점 체계화를 이루고 있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서 중국이 아직은 후진국에 가까운 나라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부촌 지역으로만 다닌다면 꽤나 쾌적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그들은 절대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느낀 것이 아니라 중국에 거주하면 거주할수록 이들의 모습은 정말 치가 떨릴 만큼 미개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처음에 중국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은 처참하게 무너졌는데요. 먼저 제가 겪었던 끔찍한 경험들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처음 중국에 도착했을 때 명품을 휘감고 다니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의 경제 발전은 더 빨랐고 그 수혜가 중국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패션에는 관심이 전혀 없지만 브랜드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마치 축구 선수 호날두가 옷을 못 입는 사람 베스트 5에 매년 꼽히고 패션 테러리스트로 이미지가 찍혔지만 온몸은 명품으로 휘감고 있다는 기사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중국 사람들의 모습 중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으면 패션의 완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매우 오만했으며 길을 걷다가 마주오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살짝 비켜가며 양보해야 하는데 그들은 내가 가는 길에 너희들이 비켜야지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웃긴 것은 호날두처럼 명품으로 휘감았지만 최악의 패션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당당했으며 그리고 중국인들은 그 남자를 피해 걷는 등 마치 중국의 왕이 걸으면 신하들이 길을 비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참 이상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그 남자의 뒤를 따라가는 저는 편하기는 했지만 중국인들은 마치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스스로 기죽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나 사거리 교차로에 도달했고 보행자 신호등은 빨간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인 남자는 직진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직진해 오던 차량이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말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중국인 남자도 명품으로 몸을 휘감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싸움은 매우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우선 차에서 내린 중국 사람의 명품은 길을 걷던 명품남의 액세서리나 옷보다 더 퀄리티가 높아 보였고 그게 한눈에 봐도 딱 티가 났거든요. 두 남자가 얼굴을 마주하고 서자 횡단보도에서 그걸 구경하던 모든 사람은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당당하게 길을 걷던 명품 치장남은 가짜 명품을 두르고 부자 행세를 했던 것이죠. 가짜 명품남은
진짜 명품을 두른 중국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며 꾸지람을 듣는 힘없는 학생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로 돌아와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얌전하게 그 신호를 기다렸고 뒤에서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그 남자를 비웃어대며 욕을 했습니다. 이 모든 분위기가 저에게는 너무나 이상했어요. 가짜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는 그 남자를 무서워하던 중국인들이 그 남자가 가짜 명품이라는 게 들통나자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들처럼 말로써 그를 찢어발겨버리는 상황 말이죠. 사람의 인격체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으며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 즉 돈이 많고 업냐가 우선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명품으로 치장한 돼지 한 마리가 길거리를 누비고 다니면 중국 사람들은 그 돼지에게 존경한다고 말할 것 같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렇게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고 그 가짜 명품남은 미친 듯이 전력 질주를 시작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고 그때 우회전에서 들어오던 차와 부딪혀 넘어지는 대참사가 일어났는데요. 그 가짜 명품남은 다리가 아픈지 자신의 다리를 쓰다듬으며 최대한 빠른 속도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역대급 몸개그에 사람을 치인 중국인 운전자는 황당해하는 표정을 지었으며 그걸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그걸 지켜보던 저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배를 부여잡고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웃고 있다가 문득 잠깐 나도 이 중국인들에게 동화되어 같이 웃고 있는 이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급하게 웃음을 멈추고 갈 길을 걸었습니다. 독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 사람 괜찮았는지 걱정이 되었을 것 같고 웃을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중국 길거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분위기는 너무나 달랐고 저도 중국인화되어서 똑같이 그 남자를 비웃고 있는 내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시간 남편이 퇴근 후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남편은 이런 중국 사회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다면서 남편은 오히려 회사에서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회사에서는 중국인 출신의 직원들이 텃세를 부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을 제압하는 방법은 오히려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비싼 명품 시계를 차고 옷도 명품으로 입으며 온갖 짓는 척을 다하고 독일에서 승진을 위해 중국으로 파견온 것이라며 온갖 터세를 부리면 중국인들은 이내 곧 그들이 서열이 낮음을 알고 순응한다는 것이죠. 어쩐지 남편이 중국으로 오면서 생전 구매하지 않던 2만 유로짜리 시계를 사지를 않나 2천 유로짜리 명품 정장을 여러 벌 구매하지 않나 중국에 간다고 하더니 현지 체류비 및 해외 파견 수당 때문에 갑작스럽게 연봉이 늘어서 저러는 건가? 평소와 다르게 왜 저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미 중국에 파견 다녀온 선배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고 있던 것이었죠. 물론 깔끔한 옷차림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선제압을 하는 무기로 쓸 수도 있고 실제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비즈니스 스킬입니다. 오죽하면 남자 혼자 정장 입고 비행기를 타게 되면 체크인할 때 항공사 직원들이 비즈니스 자리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을 확률이 10배나 올라간다는 실험 카메라도 나왔겠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사람의 옷차림은 무기가 될 수 있고 깔끔한 정장 차림은 좋은 이미지가 될 수도 있지만 중국은 그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계급을 나누어 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에 복종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강아지 3마리 이상 동시에 키우다 보면 한 마리가 서열이 가장 높고 나머지 강아지들은 늘 가장 높은 서열을 가진 강아지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중국인들에게서는 그 정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상황에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점점 호날두처럼 과한 명품 패션이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양보보다는 자신을 우선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하기 위해서 줄을 서야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 것과 다르게 중국에서는 한 줄로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두들 자기 카트를 1cm라도 더 앞에 두기 위해서 옆 사람하고 줄 서 있는 내내 기싸움을 하고요. 조금의 빈틈이 보이면 동시에 여러 명이 카트를 들이미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저와 남편은 처음 중국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독일에서처럼 평범하게 앞사람 뒤에 서 있다가 그 앞사람이 천천히 앞으로 가는 장면을 보고만 있었더니 그 좁은 틈 사이로 자신의 카트 앞머리를 집어넣고 당당하게 새치기를 하는 중국인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뒤로도 저도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 앞사람과 완벽하게 밀착되게 카트를 집어넣습니다. 한 번은 마트에서 저도 중국인화되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금발머리의 유럽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옆 라인에 서 있던 그녀도 저처럼 앞사람 등에 카트를 딱 붙여대고 1cm의 틈도 허락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금발머리 유럽 여성과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에 수치심이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서로 눈을 한번 마주친 뒤로 다시 서로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지 않았으며 참 생각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나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언제부터인가 명품을 치장하고 다니는 중국인들을 보면 저 사람들 부자인가 보다. 저 사람들 돈이 많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어느새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을 피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부딪힐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중국인스러운 마음가짐이 제 마음에도 들어온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4년간의 중국 생활이 끝나갈 무렵 남편과 저는 한 번에 더 파격적인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독일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다시 파견을 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결정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결코 자녀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중국에 4년간 살면서 마음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이한테도 중국을 떠나는 게 여러모로 좋아 보였습니다. 중국의 지하철을 타고 있으면 아이가 이쁘다며 같이 사진을 찍자고 말하는 중국인들을 만난 적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그 사진 촬영에 응했다가 같이 사진을 찍는 장면을 목격한 다른 중국인들이 자기도 찍겠다며 몰려오기 시작했고 많은 중국인들이 저와 아이에게 함부로 손을 대고는 했습니다. 결국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진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고 이곳이 배려 없는 사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중국을 떠나는 것은 분명히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행을 결정한 이유는 분명히 저와 남편이 독일에 거주하다가 아시아 국가로 왔을 때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도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 그리고 생김새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편견 없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간 뒤 한국에서 학교에 입학하고 몇 년이라도 살아본다면 추후 다시 독일로 돌아갔을 때 배우는 점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중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회 질서나 사람들의 성향 그리고 한국의 경제 발전 정도는 익히 들었기 때문에 중국보다 당연히 더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훨씬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의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말로 중국과 달랐습니다. 달라도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마치 다른 대륙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생김새는 비슷한 듯 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훨씬 더 정돈된 모습,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그 옷차림에 맞게 신사적이고 배려심 깊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원이나 지하철에서 아이가 이쁘다고 말을 걸어오는 한국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예의를 지켰습니다. 이쁘다며 손을 흔들어 주거나 미소 지어주는 등 딱 그 정도 선에서 그쳤고요. 독일에서도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적당한 선, 딱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적당한 선을 지켜가며 말을 걸어오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호의적으로 대했고 그렇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잘 유지되었습니다. 성숙한 사회라는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한국에서는 중국인들처럼 말도 안 되는 호날두 패션을 선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죠. 한국에서 그런 패션은 희화화되기도 하며 놀림거리가 될 만큼 천박한 패션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TV나 인터넷을 보면 문신을 과하게 하고 온갖 명품으로 치장하지만 마치 그 몸은 비루해서 보잘것없다며 문신돼지라는 이름을 붙여 놀리기도 하죠. 중국에서는 그런 문신돼지 같은 사람이 위세를 떨며 사람들의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지만 한국에서는 어림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한국인들에게 질문받는 게 서양에서는 문신하는 걸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냐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우선 답변을 하자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문신에 더 관대한 북미에서도 과하게 문신한 사람들은 늘 뉴스에 나오기도 하며 지역의 스타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람으로서 문신이 없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문신을 한 사람들이 마치 대단한 위세를 얻은 것처럼 당당하게 다니지만 한국에서는 조금 더 대중적인 모습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최근 한국의 분위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분위기죠. 여러 가지로 한국과 중국은 정말 다르고 결코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문화 차이, 사회의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도 한국의 학교에 다니며 좋은 교육을 받고 있고 저 또한 한국에서 외출을 할 때 정말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회사에서 근무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그동안 착용하던 명품 시계를 모두 처분했고 멋지고 고급져 보이는 정장보다는 편리함이 우선시되는 정장을 입고 다닙니다. 한국에서는 1차원적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능력이 평가되지는 않고 단지 깔끔하게 차려입었냐, 단정하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상이 좌우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재물보다는 당연히 능력 위주로 평가되고 있고 과한 명품 치장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이미지라고 말하기도 하더군요. 지금 돌이켜보면 중국에서의 4년간의 시간은 결코 쉽지는 않았다는 생각이지만 그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문화를 경험해봤고 또 지금은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데 모두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한국으로 왔다면 더 좋을 뻔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도 비교군이 있어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며 중국에서의 4년 생활 후 한국에 왔기 때문에 더 만족도가 높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하기도 합니다. 아직 독일에서는 아시아권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한국과 중국은 다른 나라라는 정도만 알고 있지 이 정도까지 차이가 심할 줄은 절대로 모를 거예요. 물론 아시아 지역에는 가볼 일이 없고 평생 여행 갈 일도 없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되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시아권 여행이나 그곳에서의 삶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제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차이점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것만으로도 추후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